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연구소 나오면서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쉬본 적이 없습니다. 자, 12월 24일 일요일 오후 1시 12분입니다. 자, 일단 소록스는 이제 권리락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끄셔야 되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목이 좀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지난 영상 보고 한번 가시죠. 자,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해법 일러드릴 겁니다. 여기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자, 봅시다. 첫 번째 논리는 이겁니다. 지금에 대해서 1대 14가 나왔으니 당연히 상한가를 갈 겁니다. 당연히 상한가를 갈 겁니다. 라고 했죠. 다만 중간에 풀리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자, 이때부터 꼬라박죠. 그쵸?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들의 논리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과정과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정확한 의도, 거래 상대방을 노출하지 않았던 의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RE1 조합이라고 하는 아리바이오 7,346원의 전환사채를 받아가고 신주를 늘렸던 부분들도 모두 그들의 의도는 나와 있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아리바이오 이야기 나오면서 아까 7,360원의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얘네들은요, 아리바이오의 합병을 하기 위한 내년 6월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거. 자, 후반부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 하나 더 보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점상한가 14주, 무상증자의 의도는 엑시스를 위함입니다. 2대주 나갈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작전주는 보통 룰을 따르거든요. 자, 봅시다. 보시고요. 이번에는 근데 이 바이오 분위기 제가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오늘도 HLB 주가 자, 이제 바이오 슬슬 반등 올 겁니다. 라고 해서 이날 최저점에서 찍어드렸는데 상당히 좋았던 이유도 사실 거래소 이전 상장합니다 이슈도 있었지만 SK 디스커버리에서도 분명히 이런 어떤 침해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되었다. 자, 관련된 업종 중에서 디스커버리, SK 디스커버리에서도 분명 뭐라고 나왔죠? 치매에 대한 관련 부분이 언급이 있었다. 글로벌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반등의 무게를 두되 절대 주식을 넓히지 말아라. 제롬 파월도 금리를 동결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의 수급적인 환경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무슨 게임입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상한가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죠? 재진입 구간을 여기서 말씀드리죠. 반등에 대한 무게. 그리고는 권리락 이전에는 분명히 주식을 늘리지 마라.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은 시간에서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와, 이거 괜찮을 거 아니냐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의미 없습니다. 다시 안 좋은 소리 하기 위해서 영상 찍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분명히 저는 긍정의 이야기도 할 땐 합니다. 반등. 부정의 이야기를 또 할 때는 합니다. 그쵸?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 구간은 좋아요 버튼밖에 더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쪽에 아리바이오에 대한 지분 구조에 대해서 나오면서 흐름을 보였다. 패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한번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2월이라는 이슈는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들이 발생되죠.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들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기존의 상장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클까요? 첫 번째, 신규 상장. 왜? 기존의 종목들은 10억 이상 자산가들은 팔 거기 때문에 끌어올리지 않는다 했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다고 했죠? 대주주 지분이 많은 거. 52%가 대주주 지분이죠. 여기를 말씀드렸죠. 지분의 25%를 매수했다. 그러면 75%가 잠겨있죠. 25%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죠. 작은 힘으로 끌어당길 거다. 거래는 없다. 여기서 몸통이 한번 돌 거라고 했잖아요. 돌았죠. 소화를 시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넌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니저입니다. 예, 검색해 보십시오. 1,000억을 운용했었고요. 이 후배 녀석들은 아직도 필드에 있습니다. 100억, 200억씩 작은 이 금액을 다루면서. 그러다 보면 이 종목에 대한 명동사체의 물량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기존에 상장돼 있는. 왜 그럴까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죠? 공시사항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들 때문에 기업들이 문제가 되죠. 공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명동사체에 대한 맞아요. 담보를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팔 거다. 그쵸? 드러나와 있지 않은. 왜? 금전과 금전의 소비 대차는 공시사항에 의무가 없다. 법인의 성격을 가져야만 담보대출 받았다 해야 된다. 결국은 여기서 깨게 되면 얘네들은 담보 비율 미달로 팔아야 된다 했죠. 자, 결국은 아리바이오와의 합병. 얘를 쉽게 말해서 소록스는 시가총액이 얼마죠? 4천억인가요? 작죠. 지금 기준으로는 한 3천억 좀 안 되죠. 아리바이오를 인수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합병 비율을 맞춰야죠. 어떤? 자산을 늘리든가 매출을 늘리든가 자기 자본을 늘리든가. 결국은 뭡니까? 이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 무상증자는 14주 그냥 주겠다. 자, 과거에 노터스가 그랬죠. 1대8. 지금은 1대14. 다만 시총의 논리는 지금은 3천억. 이때는 600억. 그쵸? 노터스는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나서 나중에 신주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버리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시총에 대한 법칙의 점점점점 1에 제가 보지 못했던 1대14에 대한 무상증자이긴 하지만 절대 위로 가면서 드라이빙 걸지 않을 거라고 했죠. 내년을 보면서 준비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권리락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 궁금하시겠죠? 점입니다. 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노터스도 그랬고 그 다음 에디슨 EV라는 종목도 그랬다. 왜?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14주 입고된다고 해서 팔지 못할 물량이거든. 끌어올릴 대로 끌어올린다 이겁니다. 얘네들의 의도는 14주를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명동사체를 틀어막고 그 다음에 대한 아리바이오 인수 과정만 한다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의 의도는 분명 나와 있었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구간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하라 했죠. 자, 왜? 제롬 파월.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뭐라고 했죠? 금리 동결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HLB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뭐 거래소 이전 이슈를 떠나서 바이오 종목들은 부채가 많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 금융 비용이 발생되죠. 이자 비용.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안 좋은 흐름이 나와요. 항상 영업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상당 부분 바이오에 대한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릴 때 뭘 헛소리 하냐 이렇게 하실까봐 말씀드릴 때 자, 사야 될 때와 때려야 될 때와 사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알게 되면 어떻게?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 했죠. 세력주는 세력주답게 작전주는 작전하는 애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죠. 이들의 의도는 점점점점점점 26일이긴 하지만 결국 뭡니까? 1월 26일이죠. 새롭게 신주 들어온 날이. 결국은 14주가 아무리 올라봐야 팔 수 없어요. 이전에. 그때 전으로 이제 점하러 가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주가 들어와서 올라야 수익이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영상을 끄십시오.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 부분 애매할 겁니다. 해법을 일러드립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점으로 가는 건 점으로 간다고요.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노려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물량에 늘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14주 안 들어올 테니까 마지막 풀리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과거에 노터스 그 다음 에디슨 EV 똑같았습니다. 결국은요 변동성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뭐 잡을 수도 없을 겁니다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죠? 만일 그렇게 합시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께 좀 그래 볼게요. 가능성은 있어요. 과거에 노터스가 6방 7방 점으로 갈 때 중간에 한번 살짝 풀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룰을 시가총액 방식과 600억과 3천억에 대한 룰을 적용시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요. 풀리는 날에는 현금 있나요 혹시?
자, 30% 현금 만드십시오. 지금 1,000만 원 들고 있다고 한다면 300만 원에 대한 현금 만들고요. 그 풀리는 일정에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들어갔다가 나머지 팔고 결국은 나중에 점화로 한번 갈긴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명동사치에 대한 두 번째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또 피해야 됩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최근에 욕했던 사람 많아요. 여기서 두고 보자고. 이 얼마나 갈 건지 아냐고. 예, 결국은 뭐 피해갈 부분들. 저는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이런 영상을 지켜주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가 제가 올해 54입니다. 예, 54인데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지 안 좋은 소리 하려고 해서 영상을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구독자 여러분들 연령대가 거의 다 65세 이상이시더라고요. 네. 선배님들이시죠?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고 그리고 무슨 종목인지 몰랐다. 1대 14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손실 중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냥 패싱해서 넘어갈까라고 해서 여기서 도와드렸고 여기서 도와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손실 구간에서는 절대 못 팔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맞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야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분명히 대응을 하실 거다.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물론 수익 나신 분들은 또 욕을 하겠죠. 자,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안 좋은 얘기와 좋은 얘기를 섞어서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명동사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때에 대한 아리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병의 절차를 위해서 지금 1대 14라는 걸 하지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네들이 행동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가고요.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이거는 특징적인 사항이 발생됐을 때 자, 4822-8706으로 구독자임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난 구독했습니다 라고 해서 구독 쏘라고 부르세요. 구독 구독했는데 소룩스 들고 있다. 이런 분한테 일단은 제가 요거 하나 먼저 보내드릴게요. 자, 소룩스 권리락 26일 이후의 롱숏 전략입니다. 자, 요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뭐 공매도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풀리는 과정에 14주를 들어오는 폭락이에요, 일단. 근데 그 전에 점으로 날린다고 했죠. 뭐 6방, 7방, 8방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결론은 한 줄을 들고 있는 것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고가에 팔고 그죠? 절대 그 다음에 하락할 때 사면 안 돼요. 근데 딱 찍고 갈 때는 다시 한 80% 정도의 반등을 옵니다. 그 타이밍을 봐야지 어설픈 구간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미 뭐 이렇게 하시기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서 어쩔 수 없죠. 요거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또 그리고 구독이라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뭐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계속 찍어왔지 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찍어드리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은 뭐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선배님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영상을 제가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한테는 39,000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최근에 있었던 반등에 대한 영업 환경, 즉 바이오가 반등할 수 있는 영업 환경에 대한 부분을 다 일러드리긴 했는데 그분들은 일단은 거의 여기까지 가는 수익 금액으로 마무리 됐죠. 다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 부분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가 있을 겁니다만 아마도 뭐 좋다라는 영상을 찍는 그런 것들만 원하시는 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저가 54인데 저보다 그래도 10살 터울로 상당 부분 더 많으신 분들이라 어떤 주식 투자라면서도 이런 어떤 작전의 논리라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냉정함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제 개인 폰이니까요. 허심탄회하게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자, 구독 그리고 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 소통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26일부터는 점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자,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그럴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란 게
제가 아마도 여기에서 명동사채가 추가담보대출 받은 게 있는데 그 전환을 하는 시기가 장중에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큰 금액은 못 살 겁니다. 예. 그 타이밍에 사서 점점점점이죠. 팔고 나오십니다. 예. 나머지 한 주도 1대 14니까요. 예. 팔고 나옵시다. 그리고 나서 과거의 흐름대로 정확히 갈 건데 못 파는 물량들 14주가 들어왔을 때 못 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왜 점으로 가느냐라고 하죠. 시가총액 3천억이에요. 14주가 들어와요. 나눠요. 15주로 한대.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가총액이 200억도 안 되죠. 그러면 작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신주 14주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주 소형주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점으로 날리는 효과예요. 과거 노터스도 그랬고요. EV 첨단 에디슨 EV도 그랬고요. 작전주입니다. 작전주고 아리바이오가 FD 임상 3상 좋습니다. 치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흐름이 될지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과 업종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죠. 12월 13일 날 제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아닌 시장을 바이오 업종을 바라보면 단기 반등은 나올 테지만 22일 날은 팔라고 했던 이유는 요 날이죠. HLB도 사실 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큰 바이오 종목이죠. 정확히 이 시즌부터 오릅니다. 이유는 뭡니까?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한다고 했던 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해법은 제가 분명히 일러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상 가는 평가 금액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이 중간에 목이 좀 안 좋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끼시고 선배님들 문자 주시면 제가 그래도 마스크 보내드렸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런 작전주를 다루는 방법은 항상 표면적인 이슈보다는 이면적에 숨어있는 이슈를 알아야 된다. 즉 2대 주주인 김복동 씨 있죠? 이 사람을 나가기 위한 방법이고 엑시트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을 하기 위해서 1대 14라는 사전적인 무상증자를 단행했다는 거고 1대 14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표면적인 이슈만 보게 되면 엄청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리 1조합부터 시작해서 한 17,000원대에서 내년에 도래되는 물량이 있다고요. 주가를 한번 끌어올릴 겁니다. 다만 그 중간 증권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1월 26일부터 분명히 1, 2개월 동안은 편탄치 않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만 그 전까지에 대한 부분 리바운딩은 분명히 나올 텐데 한 주와 14주의 차이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식해야 되는 게 유상증자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자료집 다 보내드릴 거니까 자료집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4822-8706으로 구독자임을 알려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왜? 구독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은 뭔가 바꿔나가고 진짜 제대로 실수를 좀 인정하고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구독 그리고 소록스를 보유하겠다. 구독 쏘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이런 흐름에 분명히 끌어올리는 이유도 있다고 했죠.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피하기 위한 이런 대주 지분과 유통주가 잠긴 거를 건드렸고 1대 14는 아리바이오를 합병시키기 위해서 자본과 자산과 매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맞아요. 한 부분의 1대 14를 통해서 여건을 형성시켰다. 자, 그리고 이렇게 봅시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유상증자는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 이거예요. 주식의 하락가치. 즉, 한 주 있는데 한 주 더 늘어나는 거를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금은 증가됩니다. 요걸 했으면 주가가 폭락하겠죠. 싫다 이겁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뭡니까? 돈을 주지 않아도 14주 줄게. 좋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어차피 주식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다만 나에게 똑같은 수량들을 분배받다 보니까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주식수가 늘어난다. 요 차이뿐입니다. 유통주식수 증가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품절주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유통주식수가 증가되게 되면 이런 심플한 과정은 조금 벗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소통방을 하나 만든다고 했어요. 상당히 나이 드 전화번호로 구독 또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료집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 명동사채 물량이 아마 점점점 하는 과정에 순간적으로 나올 겁니다. 다만 상한가에 이런 어떤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 방법에 이런 거 있어요. 상한가에서 잠깐 거래가 되더라도요. 자, 9번의 거래라는 게 있어요. 요 모르시죠? 예. 이거는 수량과 그다음 시간과 이런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남들이 한 주를 체결시킬 때 여러분들은 30주를 체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요 방법은 약간의 불법 아닙니다. 불법 아니고 이건 트레이딩의 룰이 좀 있어요. 트레이딩의 거래 기술인데 그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쏘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선배님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분명 이런 흐름이 나와서 썩 진짜 기분은 유쾌하진 않아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또 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주셨던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못하셨던 분들도 해법을 존재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탑다운 방식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15년 동안 제가 1000억을 운용하면서 항상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스탑펀드 매저 15회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의도를 표면적으로 나온 것보다는 이면적인 의도를 먼저 알려고 했고요. 시장, 산업, 업종을 보려고 했어요. 사실 이 소룩스라는 것도 왜 제가 여기서 하고 때리라고 했냐면 물론 이런 의도에 대한 부분 알고 있었지만 과거의 노터스의 5배 시총이기 때문에 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선 제일 중요한 건 업종이었어요.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미국에서 제롬 파월 한국은행 총재죠. 예, 그런 분이 이제 금리 동결이란 걸 결정을 안 했었다고요. 금리 인상만 하다고요. 그럼 외환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지요. 글로벌 머크, 화이자, 모더나 주가가 안 좋죠. 국내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은 안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동결하자마자 부채가 많고 현금이 없는 이런 동사회 같은 기업들은 수혜가 된다고요. 그래서 HLB,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 환경이 되게 되면 실제로 옆에만 서 있다가 오르는 거. 과거에 우리가 6, 7월 달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2차 전지가 에코프로 리튬 가격 폭등으로 오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도 나도 리튬 할게요. 2차 전지 합니다. 다 올랐죠. 그게 옆에서 서 있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강남이 우리가 아는 강남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강남을 말합니다. 자, 이런 현상을 시장 산업 업종을 보게 되면 작전이 뭔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 1대 14라는 게 나왔을 때 말했죠. 팔자. 왜? 주가는 끌어올리겠지만 분명히 어떤 수단을 동원할 텐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왜 1대 14를 냈을까요? 물론 아리바이오를 합병하기 위해서지만 두 번째는 만일에 바이오 3상 치매 어쩌고저쩌고 단발성으로 안 먹힐 거예요. 왜? 제롬 파월이 맞아요. 뭐 금리 인하 조건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안 먹힐 거라고요. 왜? 동결이라는 것도 말을 안 냈으니까. 결론은 이 업종에 바이오 산업, 2차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져야만 내가 내는 것도 재료가 먹힌다는 겁니다. 임상 3상 통과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글로벌 제약사의 반응들이 매일 임상 실패하고 주가 흐름이 안 좋으면 이 종목 혼자만 가는 경우는 없다고요. 왜? 그게 바로 우리는 추종이라는 거죠. 미국 시장이 매일 급락하는데 우리 시장만 가는 경우 봤나요? 아니죠. 항상 그게 바로 제가 20년 동안 이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큰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같은 룰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항상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습니다. 오염수 테마, 재난 테마, 지진 테마, 홍수 테마 매번 그래요. 돌고 돕니다. 유승민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문재인 관련주만 하다가 손실을 보죠. 이거는 이 룰을 조금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때리면서도 쉬었다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제롬 파월 금리 동결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산으로 오를 때 굳이 오늘 올라야 됩니까? 태풍이 오고 기상이 안 좋으면 날짜를 좀 옮기는 거예요. 그거 꼭 정상까지 올라야 됩니까?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내려와도 되죠.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을 한번 만들어보고 전략자료 집 다 보내도록 할게요. 일요일이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뭐랄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소통하고 있는 건 맞구나.
물론 이제 제가 방을 하나 만들고 라이브 방송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요, 지금 연구소를 만들어서, 금융기관 30조가 넘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장으로 있고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선배님들, 누군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고,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저도 한 가정에, 이제 가장이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전하는 애들의,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머리통을 한번 때려볼 수 있고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종목들 말고요. 정상적인 종목들로도 수익이 낼 수 있는 방법이 탑다. 위에서 아래를 보죠. 아래에서 종목을 보고 거래를 하면 승부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1000건 중에 999번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 접근을 안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1억, 2억을 가지고요. 50억을 수익 내는 건 1년이면 가능합니다. 왜요? 특급 종목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왜? 시장이라는 산업의 업종은요. 이 에코프로도 역시나 리튬 가격이 사상 신고 치실 때 20만 원에서 160만 원 갑니다. 애널리스트는 고점을 30만 원으로 제시하죠. 근데 우리는 애널리스트가 될 필요 없죠. 왜? 투자 수익을 위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자, 그 이면에 있는 행동과 그리고 이 산업군이 발달됐을 때 오케이 이런 거죠.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이 열렸을 때 이 알짜인 어떤 종목들을 캐칭하면서 거래한다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입니다. 맞아요. 1, 2억을 가지고 50억까지는 1년이면 수익 법니다. 보여드릴게요. 다만 중요한 거는 50억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랄까요.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려고 해도. 중대형주를 편입해야 되니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살만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기분이 좋네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파이팅이고요. 자, 010-4822-8706. 안 좋은 얘기만 했지만, 좋은 이야기도 했죠. 해법은 있다고. 8706으로. 때로는 쓴소리 하는 것도 해야지 않겠어요? 저도 지나가 보니까 저한테 쓴소리 했던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8706으로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 자료집하고 텔레그램 방. 명동사치 물량이 나왔을 때는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맞아요. 추가 매수 한번 해보긴 합시다. 그리고 나서 절대 뭐죠? 들고 가지 말아야 되는 그 날이 있어요. 마지막 피크. 그때부터는 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또 안 좋은 소리 있네. 해법은 존재합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그리고 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